국가는 뭘까? 제일 편한 게 구금시키는 거예요. 일로 와. 구치소에 집어넣어. 근데 뭘까요? 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특히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을 받아도 뭐 집행유예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경우는 올까요? 꼭 우리가 구속시켜가지고 이 사람 재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 자, 일단 보증회사라는 것은 자, 원고의 사항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이런 보석금을 집행하기 전에 피고의 사항을 파악하고 또 이 사람이 그 공동체와의 관계들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주의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해야지.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위조하고 그러면 보석금 지불하면 날아가는 거죠. 보증회사에서 뭘까요? 기본적으로 일부 돈을 받고 보석금을 주는 건데 그 돈 원금이 다 날아가니까 그건 이제 보증회사 큰 거죠. 우리 같은 뭘까요? 전세 보증금이 날아가는 게 똑같아. 네. 전세 보증금 했는데 어떤 임대인이 사기친다는 그런 생각 한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없죠. 네. 근데도 발생해. 네. 그죠? 발생하죠. 그렇다면 뭘까요? 보증한 도시 무슨 공사들은 어떻게 돼요? 지방공사라든지 뭐 LH라든지 이런 데서 뭘까요? 당연하게 임대인한테 찾아가지고 재산을 우리가 압류하든 가압류해야 되겠죠. 경매를 통화를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뭘까요? 자, 원심법원에서 뭘까요? 자, 이러한 피고의 석방 조건을 결정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 그만큼 한 만큼 이제 보증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비록 보증회사가 몰랐다. 그리고 프랭클린 타주의 교정국 자체에서 보석금 지불 당시에 그죠? 당시에 그러한 관련 사항들, 인트라스트니까 소위 이렇게 구금됐다든지 뭐 그런 사항들을 알 수 없었다, 알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보증회사는 쉽게 그 정보를 소위 어떻게 돼요? 그런 제로 퍼스널이니까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이런 형무소 직원들한테 우리가 연락해가지고 그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두 사람 사이는 항상 보증회사의 사이는 항상 근처에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돈을 우리가 몰수당하지 않으려면 뭘까요? 항상 그 사람하고 컨택트 관계가 유지해. 매일 연락돼야 돼. 이 사람이 뭘까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느 주에 내가 구금되어 있다. 그럼 그걸 쉽게 알아야지. 그 주의 의무를 안 한 거야. 자, 여기서 뭘까요? 자, 여기서 뭐 주의 의무가 어디 있어요? 있죠? 하여튼 자, we know of no authority. 뭐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죠? 권한이 없다. 자, 국가에 그죠? 의무를 부과하는 우리는 뭐 알 바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죠. 자, 보증회사라 하여금 그 정보를 피고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서 찾아달라 하는 그런 우리는 권한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보증회사의 또 그런 항변을 우리가 받아줄 수도 없다는 뜻이죠. 누군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받아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회사 책임이야. 네의 오로지 너의 뭐예요? 뭐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반면에 자 여기서 뭘까요? 자 오로지 보증회사만이 의무가 있는 거죠. 자 피고와 계약을 통해서 그 자신이 지혜든 그죠 어리석이든 너의 문제지 그죠? 피고와의 계약은 그걸 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보석금을 우리가 그죠? 제출하고 지불하고 그리고 결국은 법원에 뭐 출두하는 거죠. 당연히 출두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보증회사에 결론적으로 뭘까요? 네가 당시 그 피고하고 계약은 너의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네 지혜든 어리석이든 결론 오로지 보증회사의 책임이라는 뜻이죠. 보증회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판례는 어떻게 돼요? 비록 이 사람이 불가피하게 하여튼 뭐 이게 타주의 형무소에 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우리가 좀 간수한테 그 관할에 있는 관수한테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판사로 하여금 판사가 검사로 하여금 우리가 협조를 통해서 타주의 관할을 우리가 협조 의뢰해서 그렇게 뭐 구인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뭘까요? 여기선 뭐 검사가 했긴 했는데 못한 거죠.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절차도 있고 하나. 결국 뭘까요? 국가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야. 네가 그 사람을 보증한 거니까 네 책임이지 뭐 다른 사람 책임이 어디 있냐? 그럼 뭐 이 사람 뭘까요?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알 바가 아닌데 국가에서 네가 책임져라. 알았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내셔널 와이드 슈어티죠. 이 보증회사의 케이스죠. 보증회사 케이스 자체는 뭐 다른 우리가 결론이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또 사실상 보증회사가 피고가 도망갔다 이런 것을 알 이유도 없어. 또 우리는 또 보증회사에 또 항변을 우리가 접수할 의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원심법원이 이 보증회사에 구구한 그 변명이 있죠. 내가 못했다는 변명까지 우리가 배척하면서 우리가 이 어떤 재량권의 이탈이 있다. abuse discretion은 재량권의 이탈이죠. 재량권의 이탈을 우리가 판사가 했다는 자체를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는 뜻이죠. 피고가 결론적으로 뭘까요? 출두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보석금 그죠? 부과 계약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죠? 뭘까요? 당연하게 우리가 이 출두에 대한 명령에 대한 결정 자체가 뭘까요? 당연하게 뭐 멸수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분적으로 소위 반환하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뭘까요? 법원에 달려있다. 법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심법원 자체는 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우리가 요인들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인 분석, 팩터 애널리시스예요. 여기선 우리가 이 케이스를 쓰려고 그러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팩터를 우리가 적어서 적용시켜야 돼요. 1, 3, 4, 5 다 적어야 돼요. 이거 안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수 안 나오죠? 자, 여기서 팩터 애널리시스는 어떻게 돼요?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해요. 보통 요인 분석은 뭔가요? 자, 소위 누구 쪽으로 기운다. weigh in favor of 누구 쪽으로 기운다. 누구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두 가지만 용어만 알고 있으면 이거 갖다 이제 베꼈으면 되죠. 우리 케이스를.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 형량하는 거예요. 비교 형량. 무게를 재가지고 이렇게 어느 쪽이 무거운지. 자, 피고의 의도. 자, 명령 위반에 대한 피고의 의도가 있는 건지. 지금 의도가 농후하죠? 우리 케이스는. 도망갔지 않아요. 두 번째. 자, 슈어티가 커머셜 엔티티냐? 아니죠, 우리는. 레이몬드라는 아들이죠. 그죠? 아들이야. 아들이 슈어티 역할을 했죠. 4만 5천 달러 줬잖아요. 그죠? 멋있지. 아들이 효자인데, 아버지는 뭐,
어떻게 보면 개차반이지. 괜찮아. 자, 그래서 뭘까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조금 인용할게. non-commercial slot니까 가족이 지불한 거죠. 이들은 more latitude concerning return sum of all of the bond, 그죠? 소위 몰수하지 않는 일부 돈을 우리가 환불해주는 더 재량권이 인정되는 거죠. 가족들이 하는 거니까 조금 좀 레투디즈가 있는 거예요. 그죠? 범위가 조금 주어진다는 뜻이. 일반 커머셜 쪽은 프로페셔널 하니까 정확하게 알죠. 매번 하니까 매번 범죄를 취급하고 본드를 우리가 대신 보증하는 거니까 잘 아는데 가족은 뭐 평생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레티튜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피고를 우리가 소환하기 위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소위 보증회사가 지불한 노력, 비용 봐야 되겠죠. 가만히 그죠? 도망자를 우리가 신병을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수요태는 뭘까요? 이 케이스는 가만히 있었지 뭐, 그죠? 가만히. 그죠? 국가가 어련히 하겠지. 노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보증회사가 하여금. 자, 이게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도망 중인 피고를 리캡처, 잡아, 그죠?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 있어요. 법원에서 야, 그 고생했다. 45,000달러에서 그래, 우리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서 뭐 $10,000만 그죠? 몰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판사가 대령으로. 근데 뭐 도대체 안 한 거죠. 안 한. 노력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한 국가 어떤 비용이라든지 또 그죠? inconvenience 불편 사항이라든지 또 prejudice 편견 주로 이제 이런 것은 있다 그러면 피고가 없음으로써 이거 뭘까요? 이게 결국 이제 쓸데없이 법원의 심리를 해야 되죠. 그 사람 없이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주리 구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심원들 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관련해서 변호사 뭐 이런 것들 또 검사 이 비용도 들죠. 불편이 많죠. 사람이 없음으로써. 그리고 결국 뭘까요? 정확하게 신병이 확보 안 되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판결을 정확히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편견일 수 있죠. 피고가 없음으로써. 그리고 이제 피고가 나타남으로써, 그죠? 나타나게 함으로써의 공공이익이 뭐 있어요? 빨리 피고를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야지 다시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그죠? 이런 국가 소위 공공이익들 이런 것도 우리가 팩트를 우리가 잘 그대로 우리 대입하면 돼. 대입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기가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고 쓰면 돼요. 자, 뭐 여기서는 뭘까요?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죠? 없다. 뭐 피고 자체가 그죠? 피고 자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법원에 출두하려고 한 어떤 흔적도 없고, 또 피고 변호인 자체도 뭐 주장하지 않은 거죠. 피고 자체가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도 표명도 하지 않았고, 또 기록에 하면 뭘까요? 피고 자체가 피고 변호인하고 연락하려고 한 것도 없고, 또 뭐가 또 없어요? 어떤 입증 자료가 없어요. COT 자체가 뭐 사실상 피고를 우리가 신병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 그죠?
또 비용을 지출하는 어떤 입증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소위 보석금을 몰수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량권의 이탈이 아니다. 정당하다. 사실상 재판에 피고가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보석 그죠? 금 부과에 대한 계약 자체를 그죠?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돼야 되고, 또한 COT라는 것은 뭘까요? 이 상업적인 상업회사죠. 상업 회사로서 사실상 우리가 피고를 부인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비용도 지출한 바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보호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보석금에 대한 몰수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보증회사로 하여금 앞으로 피고가 그죠? 보석금을 내게 되면 그 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라는 그 의무를 지키도록 그죠? 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다음에는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케이스에서 나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와인berg 케이스죠. 세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자 이게 벨랑이죠. 코러피니까 고등법원 케이스고, 그죠? 벨랑이니까 이제 항소인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체포됐고, 이 사람도 이제 마약 판매 소지 죄로 우리가 체포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initial appearance, 우리가 보자 initial appearance 저기죠. initial appearance에 이제 판사 앞에 출두를 했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석금에 대한 협상은 이게 initial appearance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3만 달러라는 이제 보석금을 지불했고, 항소인과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이어서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지 범죄로 이제 기소된 사건이죠. 그래서 항소가 이제 항소인이 3만 달러로 이제 현찰로 지불했네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이전트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런 COT 회사지요. 보증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날에 이제 구금에서 이제 우리가 석방되도록 명령받았어요. 그죠? 돈을 지불하고 석방이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석방되면 이제 우리 해외로 놀러 가야 돼요? 근처에서 있어야 돼요? 근처에 있어요. 그렇죠. 있어야죠. 그래야지 계약 위반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뭘까요?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에 출두를 하지 않은 후에 소위 벤치에서 이제 소위 영장이 소위 체포하라는 영장이 이제 발부받았죠. 하지만 이제 몰수를 하라는 그런 신청은 없었어요. 그날 이제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이제 몇 개의 이제 신청이 법원에 있었는데, 소위 증거를 무효화해달라는 이제 신청이죠. 증거를 무효화해달라는 신청을 포함한 법원에 이제 이건 이제 소위 실체법이죠. 실체법상 이제 얘기한 거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이제 신중하게 이틀 동안 이제 심사숙고 후에 그 증거가 좀 불법 증거라 해서 신청을 받아들여줬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어때요? 소위 피고에 대한 사건은 이제 기각시키는 이제 결정을 내렸고, 결국 이제 결정 내렸는데 뭘까요? 프레주디스,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 잘 이제 번역도 안 되지만 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려면 힘든 경우인데, with prejudice, with no prejudice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응? 이게 참 with no prejudice는 뭘까요?